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오늘로 보름이 됐습니다.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접종 뒤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주 동안 54만여 명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 상황이나 접종 속도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초기 접종 속도 자체는 순조로워 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접종 영역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는 국가 예방접종을 대규모로 운영한 나라이고 독감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행정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백신 물량만 충분히 도입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타 국가 같은 경우에도 초기 접종 속도가 느리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급격히 접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백신 수급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접종자가 늘면서 이상 반응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께서는 대부분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는데 또 심각한 부작용을 주장하는 국민청원도 나왔단 말입니다. 항상 꼭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했는데 백신 접종한 뒤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논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전문가는 경증이라고 자주 표현합니다만 이 의미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예. 완전히 회복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경증 부작용을 겪는 당사자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고요. 결국은 본인에게 증상이 나타나시면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접종 전에 미리 아플 것을 대비해서 진통제를 복용하시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대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접종 전에 약을 드시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자제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작용을 줄여주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작게나마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증상 같은 경우에도 발열은 대부분 접종하고 48시간 이내에 사라지고 하지만 열이 나면서 기침이나 가래나 콧물이 있다면 이건 백신으로 인한 증상이 아니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나 피곤함 같은 증상들도 대부분은 며칠 이내에 사라지는데 사람에 따라서 10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는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제 접종 부위가 빨갛거나 눌렀을 때 아픈 증상이 접종하고 나서 하루가 지났는데도 점점 더 심해지시거나 접종 후에 부작용이 3일이나 6일 정도 지났는데도 점점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일 때는 병원을 방문하셔야 된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되게 젊은 사람들도 강하게 그게 이제 면역 반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아프거나 또는 뭐 어지럽거나 두통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 하루 이틀 휴가를 좀 주는 게 낫겠다라고 교수님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의 배경이나 주변의 반응은 얘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 백신보다 코로나19 백신이 발열이나 통증 등의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것은 백신 자체의 면역 형성 능력이 우수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종을 실제 하시는 분들에게는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에게 하루나 이틀 정도 휴가를 제도화하거나 권고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각각의 증상의 발현 비율을 보면 50%가 안 되는데요. 증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실제로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고 그 다음에 증상이 생겼을 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후에 하루나 이틀 정도 집에서 쉬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국가가 지원하면은 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특히 의료진들이 먼저 접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이런 휴가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일부 국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와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방역 당국이 설명하는 것은 백신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일련 번호에 대한 그 백신 생산품에 대해서만 그런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국내에 공급되는 백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전체가 잠정 연기된 국가도 2개국 정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특정 제조 번호에 대해서만 사용을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하나 문제는 이런 드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인과성 평가 자체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 접종 전의 발생 비율과 발생 후에 이제 접종 후의 발생률을 비교를 해서 의미 있게 이상 반응 빈도가 증가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외국도 이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의 정보가 매우 빠르게 전달이 되고 대부분 속보로 전달이 되는데요. 예. 근데 이 역량이 실제 하는지, 그다음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판단할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빨갛게 부어오르며 아프다, 좀 어지러웠다, 구토가 약간 났다 이런 식으로 늘 듣던 얘기가 아니라 혈전이 생성됐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혈전이래 하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다른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19 말고 다른 백신도 혈전이라는 게 가끔은 생기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 이상 반응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결국은 이제 독감 백신이나 기존에 접종하는 백신에서 혈전 관련 문제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 결국 혈전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혈액이 응고돼서 혈관을 막았다는 의미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존에 어떤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진 않고요. 그래서 가능한 기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국내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봐도 어떤 기전으로 혈전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혈전 사례 같은 경우에도 백신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하고 나서 혈전 관련된 질환들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 건강하신 분들이 혈전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일 자체도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의 말을 좀 믿고 그냥 이제 기다리면서 결과를 보면 되겠군요. 예, 정재훈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